이번 시간에는 제12강 진료 전후 상담 관리를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한 것처럼 병원 서비스 매니저의 입장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병원의 서비스 전반을 관리할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자꾸만 강조되어서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진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기 전에 환자들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게 되죠. 이것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 의료법 배울 때 여러분 같이 했습니다. 환자한테 그 받아야 되는 내용들 할 때. 자, 그래서 의료법에 따라서 이것들은 환자의 정보는 5년 동안, 진료기록부는 진료기록에 대한 내용은 10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요. 반드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고 나서 그 다음 다른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행동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 내원한 고객한테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늘 숙지하고 아침마다 확인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업무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팀 미팅을 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늘상 하는 일들을 자꾸 간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료나 검사를 하기 전에 뭐 때에 따라서 수술이나 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이런 경우에 수술 혹은 시술에 대한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반드시 이것들은 서면, 요즘에는 이것을 이제 그 병원에 태블릿 같은 걸 갖다 놓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아직도 많은 병원들이 실제로 그냥 서면으로 받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지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것들은 정보가 없어지지 않도록 바로바로 그날 이렇게 처리를 해서 보관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서비스 매니저 입장에서 이런 업무들을 관리할 때 우리 직원들이 이런 환자들이 동의서를 작성했을 때 그냥 확인하지 않고 환자가 제대로 확인했는지 아니면 그 환자가 본인이 직접 뭐 작성하고 서명하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의원급에서 쓰는 이런 이제 수술이나 뭐 이런 걸 하기 전에 마취하거나 이러는 경우에 이제 동의서 하는 거잖아요. 이 밑으로 가면은 이제 환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 그리고 나서 거기에 반드시 환자가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사인하고 이것까지 꼭 확인하셔야겠어요. 환자한테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고 나서 그냥 바로 그냥 그 이렇게 덮어둔다든지 하는 것들 그 자주자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그냥 읽어보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검사를 하거나 마취를 하거나 입원을 하는 경우, 시술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자, 병원에서는 환자 안전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진료에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이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환자한테 문진이나 예진을 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환자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리스크를 병원이 다 떠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환자가 내 정보를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아래 소개해드리는 내용들 책자들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보시면 되겠어요. 자, 환자 안전 워크북이라고 뭐 그 웹페이지 같은 데서 검색하시면 포털에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뭐 교보라든지 하는 그런 서점에서 검색하시면 아래 내용의 그 서적들을 여러분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구입하시거나 병원이 같이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학습을 하는 거 좋은 방법이지요. 자, 그래서 환자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가 특이한 어떤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식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뭘 먹고 왔는지 이런 것들 환자들이 뭐 왜 그래서
토하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와 관련된 환자의 정보를 이제 잘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어떤 병을 앓고 있고 과거에 어떤 병을 앓았었고 이분이 어떤 약을 지금 먹고 있는 중이고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서 지금의 치료하고 충돌을 일으켜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료하기 전에 리스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매니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상담을 하거나 맞이를 하는 직원에게도 강조가 되어야 되겠지요. 자, 이제 그래서 문진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진표에 대한 얘기, 대기 관리에 대한 얘기 지금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문진표는 반드시 진료 전에, 검사 전에 작성하고 문진표는 환자의 지금 증세뿐 아니라 과거에 알았던 것, 그 다음에 가족력들, 질병들이 가족력에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가족력을 파악하다 보면 동일 증상을 가진 환자들을 우리 병원으로 유치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문진표 같은 것들을 병원에 이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모바일이나 외부로 미리 검진표를 이렇게 문진표를 이렇게 작성하게끔 하는 병원들도 있지요. 여러분의 병원에서도 뭐 이런 내용들을 도입하면 병원에 와서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겠지요. 환자 입장에서. 자, 그렇지만 외부로 작성된 혹은 이제 모바일로 작성된 문진표 같은 경우에 반드시 여러분이 그것을 출력해서 어떤 부분들이 빠졌는지,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보충이 되어야 되겠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거 그대로 진료 파트로 넘겨주면 안 되겠지요. 자, 이제 환자 상담, 문진표까지가 끝나고 나면 이제 환자와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의료 상담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서 나눌 수 있는 이런 의료 상담이 환자의 현재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것을 진료 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환자와 공감적인 대화를 하는 의료 상담 능력, 이것은 여러분뿐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공이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환자 상담이 왜 필요할까요? 병원들이 점점 경쟁이 심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환자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주지 못하면 환자는 언제라도 이탈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병원 서비스 매니저 입장에서는 우리 병원에 오신 환자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직접 응대하고 있는 병원 코디네이터들이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무슨 뭐 그 다른 직원들을 다 같이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환자 상담이 중요성에 대해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많이 숙지하고 많은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병원이 점점점 대형화되고 고급화되면서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 병원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점점 상향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상향하는 데 있어서 환자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만 환자가 원하는 것들을 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결국은 의료 시장이 개방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 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병원이 가지고 있는 고객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점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의료 시장이 개방되었을 때 그러한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더라도 외국계 병원 혹은 아주 글로벌한 병원 의료 체인을 이용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을 했을 때 약 40%의 사람이 그러겠다.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더라도 그 이제 개방되어 있는 의료 시장에서 뭐 대형 병원, 초대형, 외국에 있는 초대형 병원들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 병원에 고정 환자, 충성 고객을 만들어 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객이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뭐 의식도 좋아지고 많아지고 그다음에 의학 지식을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원천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이제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의료 서비스 시장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양적으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같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에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좋은 상담, 유용한 환자 상담을 통해서 충성 고객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병원 서비스 매니저의 아주 큰 역할이지요. 자, 이제 병원 중심의 의료 서비스 그리고 고객 중심의 의료 서비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병원 중심의 의료 서비스는 의료진 입장에서, 고객 중심의 의료 서비스는 환자 입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지요. 자, 의료 서비스의 개념에 대해서도 의료진과 환자는 달리 본단 말이죠. 자, 고객이라고 하는 것을 환자는 내가 소비자다라고 느끼지만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환자라고만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치료와 진단의 관점에서 의료 체계의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그다음에 환자가 내가 어떤 치료라든지 진료라든지 하는 것을 참여하는 면에 있어서도 전부 환자와 의료진은 같은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의료 중심, 의료인 중심, 병원 중심의 서비스가 아니라 환자 중심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환자들은 칼브레이드의 고객가치 단계에서 보면 기본가치, 기대가치, 희망가치, 미래가치, 미지가치, 미래가치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치료를 통해서 낫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런 기왕에 낫는 거 조금 좋은 장비, 좋은 시설, 그리고 더 어떤 것들을 희망해요? 의료비는 비싸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기 시간은 짧았으면 좋겠고, 내 의견은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높은 미지의 가치, 미래의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치료 후에도 나한테 관심을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병원에서 나에게 특별히 어떤 내가 병원에 기여를 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인정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치까지도 점점 고객의 가치는 점점 이렇게 상향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 직원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 매니저인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되겠죠. 자, 병원에서 좋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될까요? 자, 우선 인간미가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인간미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성을 갖추어야 돼요. 자, 전문성만 있고 인간적인 능력이 없어서는 안 되겠고, 인간적인 능력은 굉장히 좋은데 전문성이 떨어져서도 안 되겠죠. 우리 직원들이 이 인간적인 면과 전문적인 능력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서비스 매니저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갖도록 교육 훈련을 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이란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담의 기본 입장, 그 다음에 환자들을 대하는 이런 태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담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환자에게 관심 보여주고 경청하고, 그리고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해하고, 그리고 환자가 하는 말을 존중해주고, 일단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일단 무조건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환자에게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진실함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의료 관련해서 전문성을 환자에게 인정받아야만 충분히 좋은 상담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 병원 직원들 모두에게 필요, 그리고 모두에게 요구되는 과제, 그리고 병원 서비스 매니저한테는 우리 병원의 직원들이 인간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상담자가 될 수 있도록 향상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자, 환자와 상담 혹은 대화를 하는 순서,
아이스 브레이킹 얼음을 깨는 작업이죠. 가벼운 스몰 토크. 아우 날씨가 참 덥죠. 뭐 더우셨죠? 오시는데 좀 추우셨죠? 뭐 어떠시네요? 뭐 이러면서 이제 환자와 접근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보이는 것만으로도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 앞에서 다 그 병원 코디네이터 과정이나 치과 코디네이터 과정에서 공부하셨죠? 열린 질문, 환자가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닫힌 질문,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식사하셨어요? 네죠. 이런 것들이 닫힌 질문. 자, 오늘 점심은 어떻게 드셨어요? 뭘 드셨어요? 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열린 질문에 해당되겠죠. 그런 열린 질문을 통해서 환자의 의견을 끌어내고 그 끌어낸 의견에서 해결책을 같이 찾고 환자가 우리 병원이 주는 입장과 다를 경우에는 충분히 환자를 설득해서 환자의 오케이, 동의를 얻어내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 순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롤플레잉을 여러 번 직원들하고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하고 만들고 하셔야 돼요. 자, 고객과 신뢰를 갖지 못하면 좋은 상담이 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하는 사람 스스로가 자기 내면하고 내 안에서 충분히 상담을 위한 대화를 위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가 되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원활한 삼각관계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 원장님 혹은 진료하는 사람, 스텝, 환자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이 삼각 관계 중에서 어느 하나만 기울어져도 안 된다는 거죠. 원장님의 실력은 굉장히 좋은데 직원은 뭐 친절하지 않다든지 그래서 환자가 불만을 갖게 된다든지 혹은 다 좋은데 환자가 비협조적이라든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환자가 잘 협조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신뢰감을 사전에 쌓아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쌓기 위해서 우리 병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히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뭐 환자들의 진료 후기를 통해서 충분히 환자들이 믿고 올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환자 동의를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자, 환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자, 환자 기본 정보 파악하고 치료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라고 하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예약을 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진료나 치료에 들어가는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겠죠. 자, 환자를 상담할 때 이제 슬슬 정리합시다. 환자를 상담할 때 주의할 사항, 눈높이, 그리고 전문 용어를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환자하고 이야기할 때는 환자 쪽으로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환자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자세. 그다음 환자를 무시하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환자가 요구한다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친절하게 한다 그래서 환자와 너무 가까이 있거나 옆에 바짝 붙어서 설명하는 거 이거 환자들이 오히려 불편해할 수 있죠. 그리고 환자와 상담하는 동안에 가끔 보면 볼펜을 딱딱딱딱 하거나 다리를 떨거나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행동 삼가해야 되겠죠. 그리고 환자에게 개인적인 것,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든지 하는 특별히 어떤 종교에 대해서 교회 다니세요? 뭐라고 하면서 저도 교회 다니는데 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로 그 대화가 진전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우리 병원과 다른 경쟁 병원을 다녔다고 해서 우리 병원의 장점만 부각하면 되지 경쟁 병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관성 있는 상담을 위해서 너무 장황하게 대답하지 않고 환자를 바라보면서 적당하게 경청하는 것이 좋겠죠. 중요한 내용들 꼭 메모하고 그리고 진료 상담 마치고 나서 반드시 환자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직원 교육할 때는 상담이 왜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플로우 차트에 맞게끔 실습하고 그리고 상황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표준안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작성하고 보완하고 그것들을 직원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실습하는 과정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들을 늘상 관심을 가지고 훈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